야, 이 8인치 탭 정말 휴대성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영상 감상용으로 좀 아쉽단 말이야. 또 세일이구나.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 10인치 태블릿 한번 찾아보자. 그래, 10인치는 돼야 그래도 영상을 보지. 아니 무슨 10인치 태블릿이 35달러? 진짜 저가형 태블릿이 엄청 많이 나오네. 아니 이렇게 저가형 태블릿이 많어. 25년형. 그래, 이거 한번 보자. 4기가 램에 64기가 내장 메모리. 그래, 이거 한번 사보자. 벌써 산 사람이 있네. 한국에 4.9점. 이거 한번 사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30달러대 태블릿. 제가 이 제품 할인받아서 30.72달러에 샀는데 뭐 다른 제품들 31달러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제품들 할인받으면은 뭐 20달러 후반대에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뭐 라즈베리파이용 10.1인치 디스플레이 800p 해상도의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 찾아보면 40달러 뭐 이렇게 나오죠. 10인치 때. 그런데 이 태블릿 10.1인치 태블릿이 30달러.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제품 BD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로고도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BDF입니다. 자, BDF사의 태블릿, 태블릿 본체,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있고 충전기도 들어있네요. 심슬로 핀도 있고. 구매 페이지 봤을 때는 유심 기능은 없고 마이크로 SD 들어간다는 건 있었는데 타입C USB-A 어댑터도 있고 이런 건 좋네요.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제품 상당히 반사가 심할 것 같은 그런 액정 표면이고, 측면은 메탈인 것 같고 후면은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측면이 마감 좋은 이런 메탈로 돼 있고, 이것도 사기겠죠 아마. 자, 보시면 딱 보면 요거 하나 카메라고 여기 렌즈가 붙어 있죠. 가짜. 요건 진짜 다 가짜고. 요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SD 카드 슬롯인 것 같은데, 아니 30달러인데 LTE가 지원되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심 슬롯이 있네요. 듀얼 심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아니면 심 하나 마이크로 SD 하나. 이게 가능한 건지 과연. 그냥 더미인지. 네, 그리고 이렇게 끝에 3.5mm 이어폰 잭도 하나 있고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전원 버튼과 볼륨 키,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 타입C 충전 포트가 이렇게 하단에, 측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레오 스피커.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10인치 30달러짜리 태블릿 궁금한데, 그 전에 제가 재밌는 비교를 위해서 국내에서 판매 중인 국산 태블릿, 10인치 국산 태블릿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뮤패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늑대와 여우 태블릿, 뭐 아이리버 태블릿, 여러 태블릿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살아남은 건 요 뮤패드밖에 없죠. 쿠팡에서 구매하면 새벽에 바로 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국산 태블릿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 뭐 요런 제품들은 뭐 문제 생기면 바로 버려야죠. 사실 뭐 중국산 태블릿들 그런 AS 문제는 뭐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국산이긴 하지만 제조는 당연히 중국에서 이루어지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국산 태블릿이죠. 뮤패드 GS10 플러스 모델입니다. 똑같은 램 4기가의 내장 64 모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국산 안드로이드 저가형 태블릿들 찾아보다 보면 뭐 10만원 미만으로 이 뮤패드 오래된 모델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최신 모델 중에 제일 저렴한 게 이 GS10 플러스입니다. 요거보다 하나 상위인 제품이 K10 플러스인데 요거는 134,000원, K10 플러스는 154,000원, 2만원 차이 나는데, 뭐 태블릿 살 거면 무조건 K10 플러스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더 저렴한 이 GS10 플러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30달러 현재 환율로 44,000원 정도 되는데 3배가 넘는 가격이죠. 국산 태블릿 뮤패드. 자, 태블릿 본체,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고 케이블. 네, 케이블 하나가 전부네요. 네, 친환경이죠. 박스도 친환경. 자, 이렇게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어서 옵니다. 사실 보호 필름 동봉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주는 게 훨씬 낫죠. 훨씬 더 잘 붙어오기 때문에 외형은
카메라. 원래 이런 저가형 태블릿에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들은 왜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리뷰한 태블릿이 있었죠. 스냅드래곤 888이라고 속여서 나왔던 태블릿.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게 진짜 카메라인지. 자, 정답은 네, 요거죠. 왜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 하지. 25년 6월 생산 제품이고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마찬가지로 듀얼 스피커. 이거는 특이하게도 충전되는 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충전 및 OTG 둘 다 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나는 리셋인지 뭐 마이크가 두 개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볼륨키, 전원 버튼. 네,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똑같은 위치에 여기 있네요. 제조 폼팩터가 다 비슷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뮤패드 GS10 플러스 두 제품 한번 외관 보셨고 이제 한번 제품들 켜봐서 뮤패드 그리고 BDF 탭. 네, 이렇게 딱 보니까 720p보다는 선명하고 800p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태블릿 뭐 사이즈 비슷하죠. 뭐 스펙 간단히 살펴보면 이 제품 BDF 제품은 판매 페이지에도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6:10 스크린 비율, 500만 화소의 듀얼 AI 카메라. 네, 요건 딱 굴하죠. 그리고 4기가 램에 64기가 내장 메모리. 6000mAh의 배터리. 요건 뭐 열어보면 알겠고 뭐 이 정도밖에 안 써 있습니다. CPU 뭐 이런 성능 전혀 안 써 있고 뭐 옥타코어인지 쿼드코어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네, 요 제품은 이제 스펙 옥타코어 어떤 CPU인지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4기가 램에 64기가 롬. 요 제품은 안드로이드 13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4. 그리고 뭐 타입C도 있고 노크온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모드도 있다고 하네요.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서 이제 배터리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2A까지 충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고속 충전이 안 되죠. 고속 충전기 한번 꽂아보고 싶은데 리뷰하다가 고장 날까봐 못 꽂겠고 어쨌든 배터리는 뭐 5, 6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A 충전기로 충전하는데 한 7, 8시간 걸리는 걸 보니까 배터리 용량은 높은 건 맞는 것 같고 이 제품은 고속 충전 지원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4,000원짜리 30달러 그리고 134,000원 3배 가격의 차이인데 뭐 요것도 사실 이 가격이라면 맞는 용도가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사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DF 이름도 없는 BDF 탭. 자, 그래서 하드웨어 사양이 궁금해서 자, 디바이스 인포. 네, 그리고 이 제품은 글로벌 롬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글 표시도 잘 됩니다. 네, 디바이스 인포 하드웨어. 지난번에 그 스냅드래곤 888 짝퉁 제품은 디바이스 인포에 가짜 정보를 집어넣었었죠. 뭐 요거는 사실 하드웨어 내에서 정보를 가짜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에러가 나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긱벤치 같은 걸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긱벤치에서도 대략적인 정보가 나오니까. 아니, 이 소리는 소프트웨어 에러. 이게 네, 디바이스 인포와 긱벤치 6 다 막아놨네요. 이 하드웨어 정보를 볼 수 없게 이렇게 또 발전하는군요. 뭐 성능은 아주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뭐 유튜브를 한번 켜서 자, 뭐 그러면 영상 뭐 시야각 같은 것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 아주 나쁘진 않네요. 원래 저가형 태블릿은 이 소리가 깨져야 되는데 음량은 크진 않지만 음질도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고 그냥 들을 만한 수준. 지금 자동 360으로 잡히는 걸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0p가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네, 1080p 끊기는가 보면 되죠. 네, 뭐 요 정도 성능이면은 옥타코어는 맞는 것 같은데 네, 1080p 끊기지 않고 그리고 넷플릭스 재생사양 와이드바인 L3 그러면 뭐 게임 드림캐스트 정도가 돌아가야 2기가 정도 성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35프레임
네, 35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이 라즈베리 파이 4 성능보다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심 기능이 과연 되는지. 유심 기능 되면은 이거 전화로도 쓸 수 있는 건데. 모바일 데이터 네 잡혔습니다. 4G LTE 유심 기기 변경이 됐고 한번 LTE로 웹서핑. LTE 되면 그래도 외부에서 뉴스 보고 웹툰 보고 그러는 거는 괜찮죠. 살짝 느리긴 하네요. 네, 웹서핑 하기에 조금 느리긴 합니다. 속도는 네, 요 정도. 자, 유튜브 뭐 쇼츠 같은 거 보는 것도 쇼츠 보는 것도 괜찮네요. LTE로. 자, 뭐 보통 아이패드 같은 거 LTE 기능 들어가면 추가 비용이 10몇만 원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놀랐습니다. 30달러짜리에 지금 LTE 기능이 되고 전화.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전화도 되네요. 네, 이렇게 전화. 스피커폰으로 되죠. 네, 전화 기능까지. 성능은 정말 떨어지는데 드림캐스트 게임 하기도 힘들고 유튜브나 영상 보는 건 또 괜찮고 LTE에 전화 기능도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요런 용도로만 쓰실 분들이 있다면은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많은 걸 담아냈는데 성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다. 어쨌든 뭐 저렴한 제품이니까 한번 또 뜯어서 안에가 어떨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다 달라붙어 있고 배터리도 뭐 이 사이즈면 6000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돼 있는데 스피커도 뭐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 스피커 비슷하게 만들어서 메인보드가 진짜 작네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디스플레이는 재활용이 어렵죠. AD 컨트롤러 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전용으로 나온 디스플레이라서 아마 이게 터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형식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네, 전용으로 나온 디스플레이고. 자, 뭐 요거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여기 CPU명 미디어텍의 MT675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옥타코어는 맞습니다. 옥타코어 1.5GHz.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 같은 건 잘 됐는데 에뮬 게임은 보통 싱글 코어로 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5랑 비교도 안 되고 에뮬 게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티코어가 사용되는 뭐 안드로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라즈베리 파이 5보다는 잘 돌아가겠죠. 옥타코어 1.5GHz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게 3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하죠. 카메라. 네, 여기 한 개. 자, 디스플레이만 따로 구매하려고 해도 30달러는 충분히 나올 텐데 어쨌든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파는 거긴 할 텐데. 네, BDF 탭 보셨고 이제 국내산 초저렴. 자, 뮤패드. 처음에 BDF 탭과 화면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해상도가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해상도는 같았고 그런 차이는 아마도 이 디스플레이가 IPS 디스플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정보 타이거 T606. 이게 606이면은 흔히 저가용 게임기에 쓰이는 T618 뭐 요런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성능인데 콜텍스 A7555 그래서 옥타코어 1.61GHz로 작동합니다. 그럼 요것도 뭐 에뮬 게임에서 큰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성능 긱벤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긱벤치 점수 싱글코어 380
멀티코어 1338점 이 정도 스코어는 스냅드래곤 670 정도 되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 BDF 탭이 옥타코어 1.5GHz였는데 드림캐스트도 잘 안 됐었죠. 하지만 이 타이거 프로세서는 아마도 저 제품보다는 GPU 성능이 높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SD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에뮬 게임기로 사실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내장이 64기 때문에 에뮬 게임 즐기려면 마이크로 SD로 하는 게 편하겠죠. 아, 요 제품은 이제 60프레임 풀로 나오죠. 뭐 이 정도 성능이기 때문에 PSP도 대부분 다 잘 실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갓 오브 워 2 벌칸의 2배 해상도입니다. 네, 50프레임 후반대 나오죠. 아, 이게 또 적들이 등장하니까 프레임이 45프레임, 44프레임 이 정도 성능이면은 다른 웬만한 PSP 게임들은 다 해상도 2배로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60프레임으로 하시려면은 PSP 1배로 하셔야 되겠죠. 돌핀 에뮬레이터 이런 건 좀 어렵겠죠. 아, 네, 게임 거의 플레이 불가 수준이죠. 35프레임 정도. 뭐 에뮬 게임은 PSP는 완벽 정복이 어렵고 드림캐스트 정도 된다는 그 정도 성능입니다. 25년에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애매한 AP가 들어갔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고 보면 이 제품이 진짜 가격에 맞게 AP를 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품이 GPU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었는데 뭐 영상 감상용으로는 어떨지. 네, 뭐 유튜브 페이지는 훨씬 더 반응도 빠르고 네, 화질 1080p 거의 끊김없이 재생이 되죠. 하지만 이게 해상도가 800p이기 때문에 영상이 뿌연 느낌이 있죠. 뭐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이게 풀 HD 해상도도 아닌데 와이드바인을 L1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와이드바인은 L1입니다. 네, 좀 아쉽죠. 이게 영상 감상 용도로 나온 건데 해상도가 800p인 거 HD 해상도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풀 HD로 나왔어야 되는 제품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뭐 가격은 제일 저렴한데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K10 플러스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뭐 몇만 원 차이도 아니고 2만 원 차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국내에서 태블릿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뮤즈 뮤패드 최근 생산 중인 10인치 태블릿 중 가장 저렴한 GS10 플러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과 알리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 하나인 다른 조금 더 저렴한 제품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요게 제일 무난해 보여서 요걸 샀는데 자, 어떠셨는지요? 참 둘 다 애매하죠. 요거는 진짜 에뮬 게임기로 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에뮬 게임 어느 정도 드림캐스트 이하 게임까지 하려면 요게 나은데 영상 감상에 있어서도 살짝 요게 더 앞서는 것 같고 뭐 물론 CPU 성능이 10%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제품은 뭐 국내 AS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문제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은행 어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 다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은 뭐 사용하다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 거고 하지만 전화가 된다는 점 네,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장 저렴한 10인치 태블릿 2종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모니터에 연결되면 또 괜찮겠죠. 그래도 모니터에 연결돼서 1080p로 플레이가 되면은 또 괜찮을 텐데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모니터에 자 연결 한번 해보면 안 되는군요. 아쉽게도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되면 진짜 끝판왕이죠. 네, 당연히 안 되죠. 10인치 초저가형 국산 대 중국산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다 보니 구독자가 10,000명이 추가돼서 16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뮤패드 산지 하루밖에 안 된 이 제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청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 저녁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첨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하루 이내에 답변을 하셔야 제가 나눠드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재추첨을 해서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저녁 그리고 국내 거주자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1번 그리고 2번 스냅드래곤 888 짭 태블릿 전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
요거 뭐 맘에까지 잘 돌아가고 애들용 영상 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 오늘 나온 그런 제품들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죠.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mp3 리뷰했던 이 매첸 제품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요거 상당히 뭐 mp3 플레이어 쓸만한 제품이죠. 요 제품 같이 요렇게 해서 요게 2번. 자 2번. 자 그리고 BDF 탭 여기에 여기도 요거 추가. 지난번에 M5 mp3 플레이어 요거 3번. 여기까지 하면 또 재미없죠. 요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원하실 텐데 오일 스카이 M501 프로 뮤직 플레이어 요거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죠. 네, 요 제품 안드로이드 뮤직 플레이어 요거 4번. 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F2000 게임기와 요것도 mp3 플레이어 지난번에 리뷰했던 거 요거 상당히 저도 마음에 들었던 건데 C5 mp3 플레이어 요렇게 해서 요거 5번 많죠. 5번까지 마지막 여기 다 제 리뷰에 나왔던 제품들 요것도 제 리뷰에 나왔던 제품 쿡테크 2만짜리 보조 배터리와 요것만 또 주면 섭하죠. 뭘까요? 네 R36S 게임기 요게 6번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거 다 랜덤입니다. 뭐 받고 싶다고 적어주셔도 반영이 안됩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그 중에서 한 분 랜덤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항상 저를 서포터 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6가지 중에 한 제품을 랜덤으로 또 그걸 뽑아서 그거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멤버십 회원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품들 나눔까지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나눠주지? 큰일이다. 아 이것도 있었지 이거. 아 라즈베리파이 7인치 모니터. 지난번에 라즈베리파이 게임기 만들 때 7, 8인치 같이 샀다가 7인치는 안 써먹었는데 요것도 나눔. 아 이것도 좋은 건데. 7번 에이 가는 김에 하나 더 가자. 8번 M150 미니 PC 끝.